사이버트럭, 테슬라 희망에서 골칫거리 전락.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거듭된 생산 계획 지연 속에 아직도 대량 생산의 차질을 빚고 있는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트럭이 점차 테슬라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테슬라는 기대 이하의 3, 4분기 실적을 공개하면서 시장이 기대했던 사이버트럭 출시에 관해 말을 아껴 투자자들의 투매를 부른 바 있다. 테슬라의 희망이 악몽으로 바뀔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21일 유선형 차체 대신 각진 외관을 갖고 있는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디자인이 대량 생산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미 픽업 트럭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포드의 짐 발리 최고 경영자는 사이버트럭의 이례적인 각진 차체는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지붕부터 해서 철판 하나로 외관 전부를 만들 수 있어 비싼 금형이 필요한 기존 차체 생산 방식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다. 팔리는 그러나 이런 차체는 비용 절감 장점은 있지만 대량 생산에 매우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18일 실적 발표 자리에서 이를 시인했다. 머스크는 4년 전 처음 시제품을 공개했지만 사이버트럭이 대규모 생산에 도달하기 위해 넘어야 할 과제들이 상당히 많다고 시인했다. 그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거나 새 자동차 모델을 생산할 때에는 대량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히 사이버트럭처럼 기존 디자인과 크게 다르고 첨단 기술을 동원한 경우에는 어려움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머스크는 어쩌면 사이버트럭이 테슬라의 자충수가 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사이버트럭은 테슬라가 모델 Y를 내놓은 2020년 이후 3년 만에 새로 내놓는 모델이다. 최근 모델 3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했지만 이는 그저 개량형일 뿐 완전히 새로운 모델은 아니었다. 사이버트럭은 최근 경쟁 심화와 이에 따른 가격 인하 속에 순익 감소를 겪고 있는 테슬라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란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테슬라가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러나 사이버트럭 하나만이 아니다. 대형 전기 트럭인 세미, 전기 스포츠카 로드스터 역시 아직 대량 생산에 들어가지 못했고 저가형 모델이는 2026년 이전에는 나오지 못할 전망이다. 픽업 트럭 시장은 북미에서 마진이 가장 높은 시장이다. 디트로이트 빅3라고 부르는 제너럴 모터스, 포드, 스텔란티스가 장악한 시장으로 다음 달 말 첫 출하가 예상되는 사이버트럭이 시장에 나오면 곧바로 탄탄한 시장 기반을 갖춘 이들 빅3의 픽업 트럭들과 경쟁해야 한다. 픽업 트럭 시장은 수요도 상당하다. 시장 정보 제공업체 제이토 다이내믹스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과 캐나다에서 팔린 자동차 20%가 픽업 트럭이었다. 이 가운데 절반인 약 150만 대가 포드의 F150, 쉐보레 실버라도 같은 대형 풀사이즈 픽업 트럭이었다. 사이버트럭 역시 풀사이즈 전기 픽업 트럭이다. 머스크는 팬데믹 직전인 2019년 사이버트럭을 공개하고 뭔가 다른 것을 하고자 한다고 야심을 드러낸 바 있다. 2년 뒤인 2021년부터 생산을 시작하기로 하고 선주문을 받았고 돈이 밀려들었다. 그러나 이후 생산 계획은 계속 늦춰졌다. 지난해 초에는 서스펜션 브레이크, 누수를 막기 위한 밀폐 등 자동차 생산 기초 분야에서도 차질을 빚고 있고 또한 이례적인 각진 외관 때문에 생산 기술 개발에 고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새어나왔다. 테슬라는 당시 관련 내용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지만 올해 들어서야 시제품을 만들어 주행 시험을 했을 정도로 고전했다. 품질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평이 나온다. 시운전에 참여했던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자동차 담당 애널리스트 필리페 호커스는 정말 인상적인 야수였다면서 사륜 구동 덕에 부드러운 고속 차선 변경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호커스는 또 매우 안락했고 차도 잘 나갔다고 덧붙였다. 생산 차질로 골칫거리가 되기는 했지만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나면 사이버트럭은 테슬라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란 기대는 여전하다. 비록 사이버트럭은 나오자마자 픽업트럭 시장 절대 강자인 빅3와 맞붙어야 하겠지만 사이버트럭만의 새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미국 전기트럭 스타트업 리비안의 RJ 스케린지 창업자는 자사의 R&T 전기 픽업트럭 고객 60% 이상이 이전에 픽업트럭을 가진 적이 없는 이들이라고 말했다. 스케린지는 자사가 전기 픽업트럭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 고객도 만들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트럭의 독특한 외관은 이 같은 새 고객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포드의 칼리 CEO는 새 고객을 원하면 차량을 아주 다르게 디자인해야 한다면서 이전과 완전히 다른 디자인의 픽업트럭이 나오면 픽업트럭과 거리가 있던 이들도 새 고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시장 공략하는 루시드. 전기차 생산 추진.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루시드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기차 생산을 추진한다. 전기차 전문 매체 일렉트릭은 루시드가 사우디아라비아의 킹압둘라 경제도시에서 전기차 생산을 시작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획득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루시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위치한 경제특구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게 된다. 이에 대한 대가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최대 20년간 법인세 5%를 감면하고 경제특구 내 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이는 루시드가 위기를 타개하는 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일렉트릭에 따르면 미국 내 26개 전기차 브랜드 중 루시드는 시장 점유율 0.6%로 18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애플 최대 협력사 대만 폭스콘 세무 토지 사용 조사. 중국 당국이 애플의 최대 협력사인 대만 폭스콘의 중국 본토 회사와 시설을 대상으로 세무와 토지 사용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보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세무당국이 법규에 따라 폭스콘의 광둥성과 장수성 사무소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자연자원부가 폭스콘의 허난성, 후베이성 공장의 토지 사용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대한 관련 당국의 세무조사와 토지 사용 조사는 정상적인 시장 감독 활동으로 합법적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이같이 보도하면서도 해당 조사가 언제 이뤄졌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등 자세한 사안은 전하지 않았다. 신문은 그러면서 전문가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폭스콘을 비롯한 대만 회사들은 본토에서 발전 기회와 이익만을 누려서는 안 되며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만 회사들은 평화로운 양안 관계 촉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폭스콘은 중국 여러 지역의 대규모 건설을 운영하며 수십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허난성 정저우 공장에서는 세계 아이폰의 80% 이상이 생산된다. 대만에서는 내년 1월 총통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목적으로 중국이 본토에서 활동하는 자국 기업과 기업이들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펼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글로벌타임스의 이날 보도는 중국 지도부가 최근 방중한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에게 애플과의 협력을 강조한 가운데 나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인 딩쉐샹 국무원 상무부총리는 지난 19일 베이징에서 쿡 CEO를 만나 우리는 애플을 포함한 외자 기업이 중국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더 좋은 환경과 조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앙룽 공업정보화부장, 왕원타오 상무부장도 쿡 CEO를 만나 상생 발전을 강조했다. 중국이 공직자들에게 아이폰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출시된 아이폰 15가 중국 시장에서 화웨이에 밀리는 상황에서 쿡 CEO는 중국을 깜짝 방문했다. 구글 AR 글래스 프로젝트 부활카드 만지작. 구글이 과거 중단했던 증강현실 글래스 프로젝트를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테크레이더가 보도했다. 구글은 지난 2011년부터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의 주도로 AR 글래스 개발을 시작했으나 2012년 시제품 공개 이후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현재는 공식적으로 AR 글래스 개발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그러나 애플의 비전 프로 공개와 메타 레이밴 스마트 글래스 출시 등을 계기로 AR 글래스 개발을 재개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지난 2022년 구글 I/O에서 아이리스라는 스마트 글래스를 잠시 선보인 바 있다. 프로젝트 아이리스는 증강현실 기반으로 외국어 번역 기능을 갖춘 스마트 글래스 제품으로 소개됐지만 현재까지 정식 제품 출시를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9to5맥에 따르면 애플과 메타, 구글과 더불어 삼성전자와 아마존, 중국 TCL이 자체적으로 AR 글래스 제품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 휴머노이드 로봇 디지트 시험 운행. 인간 대신하나. 아마존이 미국 창고 현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험 작동한다. BBC에 따르면 아마존은 이번 조치를 두고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마존은 디지트라고 불리는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테스트하고 있다. 디지트는 팔과 다리가 있어 물건을 잡고 움직이는 등 인간과 비슷한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한다. 한편 노조는 아마존이 수년 동안 직원들을 로봇처럼 대해왔다고 말했다.
영국 노조 GMB의 책임자 스튜어트 리차드는 아마존의 자동화는 일자리 감소의 첫 번째 단계다며 우리는 이미 주문 처리 센터에서 수백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아마존 로보틱스의 수석 기술 전문가인 타이 브래디는 시애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사람은 대체 불가능하다며 미래에 완전히 자동화된 창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사람은 이행 과정의 핵심으로 더 높은 수준에서 생각하고 문제를 진단한다며 자동화의 현실 가능성에 반대했다. 하지만 아마존은 자사의 로봇 시스템이 실제로 수십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아마존에 따르면 로봇의 도입으로 이전의 회사 내에 존재하지 않은 숙련된 역할에 새로운 직업 700개가 만들어졌다. 현재 아마존에서는 75만 개 이상의 로봇이 인간 직원과 협력하며 작업하고 있으며 주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아마존 로보틱스의 스콧 드레서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트는 프로토타입으로 인간 직원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지는 실험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간의 일자리가 대체되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이러한 새로운 기술은 실제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하도록 돕는다며 안타깝게도 항상 작동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리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아마존은 비용 절감에 대한 압력이 커지면서 최근 몇 년 동안 로봇 사용을 늘려왔다. 지난해 물건을 집을 수 있는 거대한 로봇 팔을 시험 중이라고 발표했으며 현재 창고 주변으로 상품을 옮기는 작업 등의 바퀴 달린 로봇을 사용하고 있다.